이 집은 내 집이다. 당장 나가. 평생 국밥 한 그릇으로 아들을 키워낸 한 엄마의 절규였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말은 남이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내 아들이 나를 쫓아내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자녀가 결혼하고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섰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는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울며 당하고만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상대로, 며느리를 상대로 어떻게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5세 남편을 잃고 저는 홀로 아들 성우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국밥집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손톱 밑이 까맣게 때가 끼고 무릎이 아파서 잠 못 드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성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성우는 서연이라는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하며 두 손으로 정중히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라면 안심이다 싶었어요.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엔 아들 부부의 월급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집이 좁긴 하지만 우선 여기서 살면서 돈 모아서 나중에 나가거라. 처음 1년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씩 내어주고 성우는 어깨라도 주물러주곤 했어요. 저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손자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기 때문에 모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아니까요. 그래서 더욱 도와주려고 했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돌을 넘기면서 서연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목소리가 어느새 차갑고 딱딱해졌습니다. 제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면 민준이 놔주세요라며 아이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서연아,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서연이는 시큰둥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달랐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 방에 들러 안부라도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만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분위기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성우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괜히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성우가 달래는 듯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크는데 방이 좁아서 어떡해.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알아, 나도 답답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 진짜 빨리 해결해줘야 해. 나 이제 한계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를 간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됐거든요. 하지만 설마 제 친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결될 거야, 한계야. 이 말들이 과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서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설마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집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자꾸 크니까 방을 좀 넓히고 아이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겠어요. 서연이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웬 공사야? 우리 집이 뭐가 불편한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런데 공사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소음도 심할 테니까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 이게 그들이 말한 해결 방법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지내란 거야? 성우 오빠가 좋은 호텔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한 달 정도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배려까지 해주는 자신이 대견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 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한 달이나 나가 있으라고?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잠깐만 피해 계시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때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에게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왜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사한다고 해서 꼭 나가야 하나? 성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서연이 쪽을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먼지랑 소음이 심할 거예요.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먼지 정도야 참을 수 있어. 엄마.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호텔 예약도 다 해놨어요. 괜찮은 곳으로 골랐으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요? 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나가기 싫다는데 왜 멋대로 예약을 해놔?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민준이도 있고 공사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희가 나가면 되잖아. 왜 집주인인 내가 나가야 해? 그러자 성우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도 있는데. 엄마는 혼자시잖아요. 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혼자예요. 남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죠. 그래서 더 쉽게 내쫓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우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다 내가. 알아요.
성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준이도 있고 우리도 살아야 하고 엄마 혼자만의 집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제 방문 앞에 여행 가방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엄마, 짐 싸세요.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릴게요. 나는 안 나간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한 달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한 달이라고 했지만 아마 그들은 저를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정말로 성우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엄마 가요. 나는 정말 안 나간다. 엄마. 성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도 힘들어요. 서연이도 나와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민준이만 불쌍해져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결국 저는 손자를 핑계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하필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내리던 비는 점점 거세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안도감이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골치 아픈 시어머니를 내쫓았다는 표정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허망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제 친아들 손에 쫓겨난 거예요. 손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집이 좁다는 핑계로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호텔에서 사흘을 보냈는데 성우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 공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공사 핑계가 아니라 저를 아예 내쫓으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요. 그날 오후 저는 눈물을 훔치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김현우 변호사는 중년의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그 집의 소유권이 누구 명의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당연히 제 이름이죠. 제가 시장에서 국밥집 하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요.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확인해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히 소유권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안 비켜주면 어떡하죠? 아들이긴 하지만 제 말을 안 듣던데요. 그럴 때는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어요. 부동산 명도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우선은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시죠. 변호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경고장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래요. 근데 변호사님, 혹시 얘들이 저를 치매라고 우기거나 그러면 어떡하죠? 요즘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겠네요. 정신과 검진을 받아서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떼어두시고 혹시 모르니 오늘 상담받는 과정도 녹음해 두세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녹음요?
그게 괜찮은가요? 본인 일에 대한 상담이니까 당연히 녹음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증거로도 쓸 수 있고요.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런 조언도 해주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 부부가 어머님을 속이려 한다면 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 두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기나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제 친아들인데.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어머님도 너무 순진하게 당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제 친아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정신과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주 건강하세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윤성호, 서연 귀하.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7일 이내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구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를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이틀 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 왜 나왔어요? 너희들이 공사 핑계로 나를 내쫓아놓고 한 달째 연락도 없잖아. 언제까지 호텔에서 살라고? 엄마,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성우야, 엄마를 바보로 하냐? 공사는 무슨 공사야? 너희들이 나를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 전화 너머로 성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오해해요. 정말 공사 때문에. 그만해. 나도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일주일 안에 집 비워. 안 그러면 법원에 소송 넣는다. 엄마, 성우가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익혔어요. 변호사 선생님 말대로 앞으로 있을 대화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친아들을 상대로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보자.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윤미자는 이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권리를 찾아서 싸우는 윤미자가 될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성우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우가 전화해서는 엄마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게 뭐예요? 가족끼리 이럴 일인가요? 라며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들이 약속대로 집을 비웠어야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나가? 엄마,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민준이도 있고.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한 달째 호텔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시간을 더 달라고? 하지만 성우는 조금만 더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안 나가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명도 소송을 준비해야겠네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직접 집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집에요? 가면 뭐하죠?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아드님 부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모두 녹음하시는 거예요. 변호사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님, 그런데 혹시 얘들이 저를 치매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다른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더욱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혹시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도 녹음해 두세요. 마침 일기예보에서 오늘 오후에 폭우가 온다고 했어요. 왠지 그날이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성우 부부가 모두 집에 있을 테니까요. 오후 3시쯤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우리 집이었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내 집인데 왜 못 와? 들어가자. 어머니, 아직 공사가. 무슨 공사야? 한 달째 공사한다고 해놓고 공사하는 소리 한 번 들린 적 없잖아.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를 막을 수는 없었죠. 저는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공사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 방에는 민준이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미 제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어버린 거구나 싶었어요. 야, 이게 뭐야? 공사는 안 하고 내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어놨네. 마침 성우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갑자기? 내 집에 내가 와서 갑자기가 뭐야? 너희들이 공사 핑계로 나를 내쫓아 놓고는 공사는 안 하고 내 방을 아이방으로 만들어놨네. 엄마, 성우가 머뭇거렸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사기로 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시가에 맞게 사드릴게요. 시가에 맞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야,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팔 생각 없어. 그러자 성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미 매매 계약서도 작성해뒀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기가 막혔어요.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적혀 있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이 집값이 이것밖에 안 돼?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엄마. 그리고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적당해요. 적당하다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이 얼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보나? 서연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치매? 제가 기가 찼어요. 나한테 치매라고? 어머니, 며칠 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시기도 하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마치 정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도 거들었어요. 엄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모든 절차 도와드릴게요. 그때 서연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건 치매 진단서예요. 이미 받아두셨잖아요. 제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진단서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진단서를 받았어?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같이 병원 갔잖아요. 서연이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가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가 나가라. 엄마, 뭔 소리예요?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저희가 돌봐드려야 해요. 돌봐준다고? 제가 비웃었어요. 나를 호텔로 내쫓아놓고 돌봐준다고? 바로 그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한 달 전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밤처럼요. 좋아, 알겠다. 저는 일단 물러서는 척했어요.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성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 봐야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폭우를 맞으며 걸어가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가짜 진단서, 강요된 매매 계약,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저는 비를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에는 무기력하게 쫓겨났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얘들이 가짜 치매 진단서까지 만들어놨어요. 뭐라고요? 가짜 진단서요?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문서 위조에 강요죄까지. 어머님,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어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다시 가보세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추궁해 보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두 녹음하세요. 그리고 제가 경찰 측에 미리 연락해 둘게요. 이튿날 아침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기예보에서 폭우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또다시 비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성우와 서연이가 모두 집에 있었어요.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약속하신 대로 결정하셨어요? 그래, 결정했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제 너희가 나가라. 성우가 황급히 나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제 변호사랑 상의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상의해 봤어. 그래서 결론 내렸지. 너희들이 지금 당장 나가라고.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는 치매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치매? 제가 소리내어 웃었어요. 내가 치매라고? 그럼 어제 너희들이 보여준 가짜 진단서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성우와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짜, 가짜라니요? 어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서연아. 나는 지난주에 정신과에서 정상 진단받았어.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도 있고, 너희들이 만든 가짜 진단서와는 달리 말이야. 제가 정신과 진단서를 꺼내 보이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제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 억지로 집 팔라고 강요한 것도 다 증거가 있다고. 엄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우리를 신고하실 건 아니죠? 신고? 당연히 해야지. 내 아들이 나를 사기치고 협박했는데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바로 그때 서연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언제 사기쳤어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제가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나를 호텔로 내쫓고 내 방을 아이 방으로 만들고 가짜 진단서로 치매 환자 만들고 시가의 절반 값에
집 팔라고 강요한 게 나를 위해서?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이 너무 좁고 민준이도 키워야 하고. 그럼 너희들이 나가면 되잖아. 왜 집주인인 나를 내쫓아? 엄마,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고.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너희 전세금까지 책임져야 해? 바로 그때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어머니, 정말 우리를 신고하실 거예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손자까지 핑계로 대? 너희들이 먼저 나를 내쫓을 때는 손자 생각 안 했으면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경찰 출동 준비 완료. 신호 주시면 바로 갑니다. 저는 성우와 서연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엄마, 제발. 성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어.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오세요. 10분 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어요. 신고 접수된 사기 및 협박 사건으로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내놨어요. 녹음 파일, 가짜 진단서, 제 정신과 진단서, 억지로 작성하게 하려던 매매계약서.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네요. 문서 위조의 강요죄까지. 성우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선처가 어디 있었어? 한 달 동안 호텔에서 눈물 흘릴 때는? 서연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민준이만 생각해서라도. 민준이는 너희들이 생각했어야지. 할머니를 사기치고 협박할 때 말이야.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성우가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진짜 아들을 감옥에 보낼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를 버렸잖아. 이제 와서 모자 정 타령하지 마.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꼭 한 달 전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비를 맞고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우와 서연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날 밤 한 달 만에 제 집 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폭우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다음 날 아침 한 달 만에 제 집 제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으로 보니 어제의 폭우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성우와 서연이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범이고 미수에 그쳐서 실형은 면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없게 되었죠. 며칠 뒤 성우가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들은 이제 너희끼리 살아가거라. 엄마. 성우가 울먹였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 성우 가족은 전세로 작은 집을 얻어서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제가 너무 매정한 할머니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가끔 후회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권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폭우가 내리던 그날, 저는 정말로 새로운 윤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